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뭐 오늘 이슈 토크는 뭐니 해도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거 구속적 부심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속 11일 만에 석방을 했단 말이죠. 검찰은 뭐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할 텐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열 변호사부터? 물어보실 때 이제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였는데 네. 그전 재판에서 뭐 유죄가 될 만하다라고 사실관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뭔가 네. 달라진 것도 없이. 근데 그거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예. 중간에 좀 자백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뭐 몸이 많이 아프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이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국민들이 가지는 법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예. 혹은 영장 전담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특별한 분이 세 분 계시다. 그리고 그분들끼리도 약간 집단 지성을 이뤄서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했을 텐데 네. 그게 탁 바뀌어서 그냥 다른 재판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제까지 이런 중요 사건 그 피의자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런 거 말고 풀려난 경우가 최근에 사례가 있나요? 주요 사건이 아니라요. 일반 예. 사건에도 거의 없죠. 심지어 아시겠지만 김경숙 이화여대 전 산업대학장 같은 경우에는 암을 이유로 신청을 했지만 그때도 기각했거든요. 지금 정유라 이대 그 부정입학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법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처럼 그냥 구속을 하는 게 이제 구속을 하기 전에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죠. 그게 영장 실질 심사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2차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1차 영장 실질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엄청나게 심하게 폭행을 한 사람이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이 됐다가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거나 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유로 무언가 이제는 그때 발부될 때랑 달리 지금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보통 구속 적부심인데 이번 사건은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의 판단을 저격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구속 적부심을 풀어준 거는 저는 제 기억에 아직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저도 이제 형사사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된 분들 이제 구치소 가서 만나면 다 억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변호사님 저 구속적 부심 그런 제도도 있다던데 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보통 말립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 기각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 가르쳐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 법원의 구속적 부심 통해서 김관진 장관을 석방한 것 물론 이 판단을 제가 뭐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라 사실 저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뉘앙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왜 근데 이제 보통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피의자들이 다 구속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죄 지으면 다 구속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07, 8년경까지는 실제로 구속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 그때는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법원이 세우면서 정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은 구속을 안 시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구속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을 또 청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속을 많이 시켰으니까
솔직히 그때는 선배 변호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벌기도 쉬웠다고. 워낙 구속을 많이 시키니까 구속 적부심 같은 거 일도 많이 들어왔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안 시키니까 찾는 사람도 없다. 네. 이럴 정도로까지 구속 자체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형사재판 1심 재판이 한 5천 건 정도가 넘었거든요. 예. 근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167건이었습니다. 아, 그럼 적긴 적네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인용된 건 33건인데 이게 한 15에서 16% 사이거든요. 예. 그게 전국 평균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이 정도 건수 외에는 법원에서 안 해준다라고 내부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 해당될 사유가 저희로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평범한 변호사로서 모르겠는데 뭔가 특수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평범한 변호사는 뭔가요? 그리고 지금 양절 변호사가 이제 15% 16% 이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뭐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나가는구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정말 사정 변경이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들도 조력을 해줘서 내는 거고 그 중에 15%에서 16%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사정 변경도 어지간한 거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참 중대한 사정 그렇죠. 변경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낸 것 중에서도 또 15% 16%니까 사실상 구속적 부심으로는 정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 나온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네네.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이 전에 구속이 된 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게 실무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전담했던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 거는 저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백 변호사나 저한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의뢰인분들이 예. 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 빼줘놓고 이제 와서 저거 자기 능력 없는 거 티 안 내려고 저런다라고 할까봐 사실입니다 진짜. 아이, 설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검찰이 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이 구속 적부 심사는요. 네. 합의부 재판부에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거치고 항소심 거쳤는데 네. 여기서 또 항고 올라면 갈 데가 대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구속적부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혐의, 그러니까 아예 증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자,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속도를 내던 이 검찰 수사 이거에 제동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장 기가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네. 게 사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하고 보고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네. 이번에는 그것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사에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V자로 체크가 돼 있는데 예.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주장은 그냥 관례적으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 그냥 부의표만 한 거라 제대로 나는 뭐 보고받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준 앵커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 거기다 이제 V 표시, 그러니까 봤다라는 확인 표시거든요. 예. 그걸 했다면 읽었다라고 보통 간주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을 틀어놨기 때문에 일단 김관진 장관 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지금 제도에 걸렸으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면 일단은 엄청나게 큰 제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도 사실상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이라 예. 수사 자체가 좀 늘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럼 댓글 부대 작업을 왜 했냐, 사이버 사령부는 왜 늘렸냐라고 할 때 변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북한에 댓글이라든가 해커들의 공격도 많아서 사이버 사령부를 증원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렇죠. 예. 한참 그 어떤 뭐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떠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늘렸다. 네. 그래서 늘렸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V자만 표시했다.
이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에서 모순이 생기는데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분명히 구속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리고 처음에 영장을 내줄 때 판사의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만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내용은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를 보는 건데 느닷없이 이거 의뢰인 피고인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뉘앙스로 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다라는 게 참 기각이 아니라 구속을 풀었다는 게 좀 이게 그래요.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밖에 나와서 있게 되면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들이 다 불구속 상태거든요. 네네. 실형을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예.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가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란 것을 끼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른 이슈를 못 다루게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슈 토크는 뭐니 해도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거 구속적 부심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속 11일 만에 석방을 했단 말이죠. 검찰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할 텐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열 변호사부터? 물어보실 때 이제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였는데 네. 그전 재판에서 유죄가 될 만하다라고 사실관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뭔가 네. 달라진 것도 없이. 근데 그거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예. 중간에 자백을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이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국민들이 가지는 법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예. 혹은 영장 전담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특별한 분이 3분 계시다. 그리고 그분들끼리도 약간 집단 지성을 이뤄서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을 했을 텐데 네. 그게 탁 바뀌어서 그냥 다른 재판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제까지 이런 중요 사건 피의자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런 거 말고 풀려나는 경우가 최근에 사례가 있나요? 주요 사건이 아니라요. 일반 네. 사건에도 거의 없죠. 갈 데가 대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구속적 부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아예 증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자,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속도를 내던 이 검찰 수사 이거에 제동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장 기가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사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하고 보고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네. 이번에는 그것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사에서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V자로 체크가 돼 있는데 예.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주장은 그냥 관례적으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 그냥 부의표만 한 거라 제대로 나는 보고받고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준 앵커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 거기다 이제 V 표시, 그러니까 봤다라는 확인 표시거든요. 예. 그걸 했다면 읽었다라고 보통 간주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을 틀어놨기 때문에 일단 김관진 장관 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지금 제도에 걸렸으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면 일단은 엄청나게 큰 제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도 사실상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이라 수사 자체가 좀 늘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번 법원의 구속적 부심 통해서 김관진 장관을 석방한 것 물론 이 판단을 제가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라 이례적이다. 사실 저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뉘앙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왜 근데 이제 보통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예. 이 피의자들이 다 구속이 되잖아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죄 지으면 다 구속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2007, 8년경까지는 실제로 구속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 네. 그때는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법원이 세우면서 그랬죠. 예. 정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은 구속을 안 시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구속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을 또 청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속을 많이 시켰으니까 솔직히 그때는 선배 변호사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벌기도 쉬웠다고. 워낙 구속을 많이 시키니까 구속적 부심 같은 거 일도 많이 들어왔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안 시키니까 찾는 사람도 없다. 네. 이럴 정도로까지 구속 자체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전체 형사재판 1심 재판이 한 5천 건 정도가 넘었거든요. 예. 근데 구속적 부심을 신청한 것은 167건이었습니다. 그럼 적긴 적네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인용된 건 33건인데 이게 한 15에서 16% 사이거든요. 예. 그게 전국 평균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이 정도 건수 외에는 법원에서 안 해준다라고 내부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 해당지어 아시겠지만 김경숙 이화여대 전 산업대학장 같은 경우에는 암을 이유로 신청을 했지만 그때도 기각했거든요. 지금 정유라 이대 그 부정입학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법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처럼 그냥 구속을 하는 게 이제 구속을 하기 전에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죠. 그게 영장 실질 심사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2차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1차 영장 실질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법원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엄청나게 심하게 폭행을 한 사람이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이 됐다가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거나 예. 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유로 무언가 이제는 그때 발부될 때랑 달리 지금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보통 구속적 부심인데 예. 이번 사건은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판사의 판단을 저격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구속적 부심을 풀어준 거는 저는 제 기억에 아직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네. 저도 이제 형사사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된 분들 이제 구치소 와서 만나면 다 억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변호사님 저 구속적 부심 그런 제도도 있다던데 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보통 말립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 예. 아무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 기각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 가르쳐 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사유가 저희로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평범한 변호사로서 모르겠는데 뭔가 특수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평범한 변호사는 뭔가요? 그리고 지금 양절 변호사가 이제 15% 16%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뭐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은 나가는구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정말 사정 변경이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들도 조력을 해줘서 내는 거고 그 중에 15%에서 16%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사정 변경도 어지간한 거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참 중대한 사정 그렇죠. 변경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낸 것 중에서도 또 15% 16%밖에 16%니까 사실상 구속적 부심으로는 정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 나온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네네.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이 전에 구속이 된 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게 실무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전담했던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 거는 저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백 변호사나 저한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의뢰인분들이 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 빼줘놓고 이제 와서 저거 자기 능력 없는 거 티 안 내려고 저런다라고 할까봐 사실입니다 진짜. 설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검찰이 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이 구속 적부 심사는요. 네. 합의부 재판부에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거치고 항소심 거쳤는데 네. 여기서 또 항고를 하면